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3월 정기 토익 예상 문제 프리티 강, 리딩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정훈 강사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4강 가지고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수업을 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 5번째 강, Part 7 또 임영진 선생님 강의가 있으니까 총 강의는 5강으로 구성되는데요. 제 강의는 이제 4강입니다. Part 5하고 6를 저희가 이제 4개의 섹션으로 좀 나누어 가지고 수업을 좀 해드릴 거고요. Part 5를 3강, 그다음에 Part 6를 1강 이렇게 해서 4강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강의 때마다 이제 드는 염려는 뭐냐면 이 강의를 이제 다양한 시청층들이 이제 보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초 개념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이 강의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로 그 기본 개념이 좀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전 강의이기 때문에 조금 좀 부담스럽거나 혹은 설명에 대한 소화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의를 보는 것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스트레스만 받고 무슨 외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는 토익 목표 달성 코र्स를 권장을 드립니다. 토목달 안에는 기본 개념단의 강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500, 600, 700 이렇게 이제 점수대별로 이제 구성이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강좌들을 여러분들이 소화를 촘촘히 좀 하시고 이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도 실전보다 더 나은 유료 강의보다 더 나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리딩 1강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101번부터 110번까지 1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요. 중간에 5문제씩 잘라서 중간에 약간 좀 휴식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용어로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지개도 좀 켜시고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하시고요. 수업을 들으실 때는 모든 문제를 다 들으시는 것도 좋고 혹은 이제 여러분들의 점수대가 좀 높으신 경우에는 필요한 문항만 골라서 들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이제 강의 스타일 자체가 정답만 딱 찾아드리고 포인트만 찾고 다음 문제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출제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변형 출제까지 이제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다 해드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끝까지 보시는 것도 굉장히 유효하고 여러분들께 유의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Part 5와 6는 어차피 기본 골격 자체가 구조문법, 어휘라고 하는 3가지를 다루게 되죠. 그 3가지 중에 어떤 유형의 문제인가를 판단할 때는 선택지를 보고 판단하시라 그랬고요. 선택지에 무엇을 보시라 그랬죠? 품사를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만약에 품사가 서로 다르면 저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될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된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힘은 어떻습니까? 명사입니다. 그리고 희도 명사죠. 다만 일반 명사와는 달리 인칭 대명사,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자격, 목적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자격, 요것이 형태가 다르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명사를 생각해 보시면 사물명사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인칭 대명사만 그래요. 사람 명사도 마찬가지예요. 제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이 John인데 주어 자리에 들어가도 John이죠. 목적어 자리에도 들어가도 John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칭 대명사만 유일하게 주격, 목적격이 나눠져 있으니까 이 같은 특성이 이제 항상 매 회차마다 한 문항 이상씩은 반드시 Part 5에 출제가 되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his 같은 단어는 좀 독특하죠. 인칭 대명사에서 his는 보통 형용사로 많이 쓰여요. 그 사람의 뭐뭐뭐, his book, his car, his house 뭐 이렇게 쓰죠. 그런데 his는 이제 독특하게도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himself는 어때요? himself는 제귀 대명사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명사 자리에서 이 아이도 쓰입니다. 그런데 얘는 누구 자리에서? 특별하게 명사 자리가 아니라 강조를 하기 위해서 부사 자리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사 자리에 빈칸이 뚫려져 있으면 인칭 대명사 중에서는 무조건 이 녀석을 답으로 쓰시면 되고요. 형용사 자리에 뚫려 있으면 무조건 얘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개가 이제 다 명사인데 쓰임새는 어떻게 달라요? A번과 B번은 이미 설명을 드렸죠. 얘는 주어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 쓰고요. 얘는 목적어의 자격이 주어졌을 때 씁니다. 그런데 his는 언제 쓰죠? his는 그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자, 그 사람의 것은 주로 사물이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물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의 형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 쓰죠? 명사 자리에는 다 쓰는 거예요. 일반 명사랑 똑같습니다. 인칭 대명사의 특징이 없죠. 주격, 목적격의 구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언제 씁니까? 재귀라는 말이 다시 돌아갈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A가 나오고 A라는 명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쓰일 때, 예를 들어서 자, he saw himself on TV 이렇게 되면 그가 TV에서 그 자신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시 돌아갈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얘는 주어 자리에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름은 재귀 대명사라고 붙어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 앞으로는 재귀 목적격 이렇게 부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적어 자리에서 이제 쓰는 아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리들이 사전에 돼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겠죠. 대디아이는 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당연히 주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자, 주어 자리에서 쓸 수 없는 애가 누구예요? 그러면 뭐 자동으로 소거될 수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자, 얘도 재귀 대명사라고 해서 명사 자리에서 쓰이긴 하지만 자, 목적어 자리에서만 쓰이는 거니까 자, 목적격이고요. 그 다음에 부사 자리에서 쓰이니까 아예 지울 수 있겠습니다. 소유격으로도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은 구조상으로 그리고 형태상으로 의미상으로 자, 저 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아이는 C번과 B번밖에 없습니다. 문장 구조를 판단하면 주어 자리에서 쓰일 수 있는 애는 B와 C밖에 없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죠? 구조상으로 품사상으로 우리가 가릴 때까지 문법적으로 다 가려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의미상으로 접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것이 자, 확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확장을 시키는 것인지를 따져서 정답을 쓰시면 되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간단하게 어떻게 되죠? B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의 매니저가 되겠죠. 델리라고 하는 것은 보통 식당에 많이 붙는 그런 명칭이고요. 자, 그래서 캐주얼한 식당을 델리라고 또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식당의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state라고 하는 단어는 별표를 하나 쳐두시고요. 앞쪽에 사람이 주어가 되게 되면 진술하다의 뜻. 자, 그 다음에 규정 따위가 주어로 오게 되면 규정이 that 이하의 사실을 명시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저 사람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장시킬 거다. 뭐를요? 메뉴를. 자, 그 사람의 것이, 그 사람의 물건이 확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메뉴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Introduce some new item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갖다가 소개하기 위해서 메뉴를 확장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자리에 사람 명사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사물 명사가 들어가느냐. 물론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대 명사는 가끔은 사람을 지칭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사물 명사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입시켜서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해설과 함께 해설을 하다 보니까 해석이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여서 해석까지도 꼼꼼하게 여러분들께 다 해드렸습니다. 자,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정답을 B번으로 궁극적으로 찾았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찾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누누이 최근에 제가 이제 강조를 드리지만 텍스트의 양이 엄청나게 이제 많아졌어요.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요즘엔 이제 신토익이라는 말도 잘 안 쓰죠 또. 그래서 옛날 토익에 비교해가지고 신토익으로 넘어오면서 텍스트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8, 5, 6는 그냥 답만 맞추는 것이 우리의 목표, 자, 혹은 고득점을 위한 전략이 될 수는 없고요. 자, 기왕이면 답을 맞추는데 가장 시간을 조금 쓰고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풀이의 최적화,
자, 그 과정들을 제가 좀 소개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런 매뉴얼에 근거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찾아 나가시면서 연습을 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되죠? 체화라는 게 됩니다. 몸에 체화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는 자동으로 문제풀이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익숙치 않고 번거로운 그런 과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스텝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대로 느낌대로 막 푸시면 문제풀이가 최적화되지 않는다는 점, 자, 그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제안하는 대로 문제풀이를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부사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점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부사로 판단이 충분히 쉽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중에 점수대가 조금 낮거나 훈련이 좀 덜 된 학생들은 이 두 아이의 품사를 여러분들이 조금 좀 혼돈스러워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나 more는 그런 품사가 뭐냐? 그럼 일단은 얘는 최상급이죠. 무엇의 최상급이에요? little, less, 그 다음에 least. 적은, 더 적은, 최고로 적은. 얘는 뭐죠? more는 반대죠. many나 much의 자, 비교급이에요. many, more, most.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little의 품사가 뭔지 혹은 many나 much의 품사가 뭔지를 아는 것이 more의 품사나 least의 품사를 아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급수가 바뀐다라고 해서 품사가 바뀌지는 않으니까요.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자신감 있게 앞으로 선택지를 분석하고 정답을 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리스트라고, 자, 그러면 little은 그럼 품사가 뭐냐? 그 little은 당연히 형용사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동사 뭉치 사이니까 부사가 들어가야 되고 B번은 오답이야. 이렇게 바로 연결하시면 운이 좋은 거예요. 정답이 지금 C번이었기 때문에 운이 좋은 것이지 사실은 리스트가 부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little이 약간 의라고 하는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조금이라고 하는 부사로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대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통점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수량을 나타내는 거, many나 much 혹은 few나 little 이런 단어들은 원래 형용사로 태어났어요. 그게 little water, little information 이렇게 쓰죠. many people, many cars 이런 식으로 형용사로 쓰는데 이것이 처음에는 형용사로 태어났으나 현대 영어에서는 대명사로도 되게 많이 쓰이더라. 예를 들어서 many of the cars 이렇게 얘기하면 그 자동차들 중 다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many 다음에 생략된 건 뭐죠? many cars of the cars예요. 그 자동차들 중에서 많은 자동차들인데 그 cars를 중복해서 쓰는 게 싫었던 거죠. 이런 습관이 반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many를 그냥 단독으로 대명사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ny cars를 줄여서 many라고 하는 단축형의 대명사로 쓰듯이 그런 단축형의 대명사로 many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지만 추가로 제가 드리는 것은 부사 자리에서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할까요? 나중에 명사 자리에 이제 빈칸을 주고 many가 나오거나 little이 나오거나 혹은 much가 나오거나 하면 여러분들은 쟤는 형용사니까 오답이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혹은 그런 착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함을 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many나 much도 수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떻죠? 형용사예요. 자, 그리고 many는 이게 끝인데요. much는 형용사와 대명사로 쓰이면서 동시에 thank you very much, 많은 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대단히 많이 라고 하는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리는 부사 자리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사적 접근을 통해서 자신감 있게 B와 D를 지우셨다면 뭐 결론적으로 답은 찾으셨겠습니다만,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아무런 그죠? 트러블이 발생되지 않았겠습니다만 실제로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그럼 그것이 오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분명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 list나 more는 둘 다 부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납득이 되셨죠? 오케이. 그러면 네 개 다 부사니까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자, 두 번째. 1번에서는 저희가 품사 접근을 통해서 품사가 다르면 어떤 품사가 들어갈지를 그 자리에가 그죠? 문장 구조를 통해서 파악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어순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될 자리고 어떤 문장 성분이 와야 될 자리냐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답을 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품사가 네 개가 똑같으면 어때요? 자, 그때는 의미 접근을 통해서 가는 거고요. 의미가 똑같으면 그때는 어법 문제예요. 뜻도 같으니까. 품사 같고 뜻 같고. 그런데 의미가 다르면 어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문제도 접근 방식 자체가 어때요? 어휘 문제로 접근하고 이제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익숙한 학생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반복적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실전 단계에서 또 반복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입장도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 강의는 지금 불특정 다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처음 이제 강의를 시청하는 학생들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배려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두시고 겸손하게 다시 한번 좀 정보를 좀 다져 두시기를 바랍니다. 흥미가 있는 개인들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배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more가 대명사로 쓰인 more예요. 좀 더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대명사로 사용이 됐다. 더 많은 것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에 대해서 available job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job들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자, 바로 at Ludy's. 자, 이곳에서의 job이죠, 이거는. 그렇죠? 그 다음에 by 다음에 ing는 100% 수단이라 그랬죠. 뭐 함으로써? 바로 자, 클리킹 함으로써. 링크 위에다가 클리킹을 함으로써 이곳에 이용 가능한 잡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쉽게 배우게 되겠죠. learn은 꼭 배우다라고만 해석하지 마시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배워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게 되다로 번역도 하실 줄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 더 이상 꼼꼼하게 제가 수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2번 마무리하고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는 A, B, C, D의 선택지가 이제 어때요? 아이고, 오늘은 문제 배열이 굉장히 예쁘네요. 자, 1번이 어땠어요? 1번 같은 경우 품사 접근, 4개 다 동사잖아요. 2번 같은 경우에 의미 접근, 의미가 같잖아요. 자, 그래서 1, 2번과는 또 다른 유형이에요. 의미도 같고 품사도 같으면 무슨 유형? 어법의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법의 유형 중에 자, 동사가 이렇게 선택지로 깔리게 되면 문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동사를 고르라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럼 동사가 문법적으로 고려돼야 될 점은 뭐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제가 수업을 통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수태 시제가 모두 올바르게 쓰인 동사를 빈칸에 찾아 넣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고요. 자, 수태 시제가 다 올바른 동사들을 고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느낌상으로 딱 고를 수 있으면 원어민. 자, 그래서 원어민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게 감이 없으면 원어민들은 감이 있잖아요. 자기 언어니까. 느낌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여러분들은 논리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뭐부터 따져보죠? 숫자부터 따져보고 오류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시는, 소거하시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자, 대문자로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회사 이름이 들어가 있을 때 유일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뒤쪽에 s가 붙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어떤 명사에 s가 붙어 있으면 복수명사 취급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당황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거 복수야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 이름이 김복수 씨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반에 김복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친구는 복수일까요? 단수일까요? 한 사람이잖아요. 단수죠? 이름이 복수라 그래서 복수 아니에요. s가 붙었다 그래서 사람 이름에 s가 붙었다 그래서 복수명사 취급할 이유가 없죠. 단수명사 취급을 합니다. 자, 따라서 여기에 만약에 그냥 have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거는 지대로 여러분들이 지우고 갈 수가 있었던 건데 자, 나머지 동사들은 지금 단수의 주어와 다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현재 완료나 현재 시제에선 지금 has를 썼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나 과거 시제는 주어가 단수든 복수든 신경 안 쓰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태로 가겠습니다. 어때요? 넷다 능동태 맞죠? BPP를 제외하고는 다 능동태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논점이 무엇입니까? 시제만 따져주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회사가 새로운 라인, Luxury Vehicles의 라인, 그래서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 생산 라인을 말하는 거니까 상품군으로 보면 자, Luxury Vehicles라고 그랬으니까 고급차죠. 자, 고급차의 그런 새로운 라인을 갖다가 가지게 될 거냐, 과거에 가졌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럼 단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서가 없으면 어떤 시제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Part 5는 단문이잖아요. 단문 안에 반드시 정답의 단서가 등장해야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Part 6만 해도 앞에 문장도 있고 뒤에 문장도 있으니까 단서가 찢어져서 등장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Part 5 같은 경우에는 절대 안 돼요. 한 문장 안에 무조건 나머지는 오답이고 하나만 정답이 되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근거를 뭘 기준으로 찾으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논리를 세우셨으면 제가 더 이상 안 도와드려도 돼요. 왜? 여기 보니까 next 2 months가 나옵니다. 맞죠? 시장에다가 자, 시장에 새로운 종류의 그런 고급 차량을 갖다가 가지게 될 것인데 언제 가져요? Within the next 2 months가 되겠습니다. 향후 2개월 이내에 가지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네, 미래 시점을 나타내니까 이 within 이하가 동사의 시점을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로서 작동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A번으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느낌상으로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자, 수태 시제를 하나씩 지워가시면서 가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운이 없게도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죠. 재수가 좋으면 어디? 두 개는 따질 필요도 없이 바로 답이 보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그런 스텝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됐죠? 아주 전형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수태 시제를 따지는 문제는 적게는 한 3개 정도 나오고요. 특히 Part 6로 가시면 뭐 지문 하나당 수태 시제를 따지는 문제가 1개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지금이 이제 2018년 이제 3월인데 제가 그 2018년도 2월 달 말에 본 토익 시험에 그게 나왔죠. 실제로 Part 6에 4개 지문이 나왔는데 수태 시제 문제가 하나씩 나와 있었어요. 지문 하나당. 자, 이렇게 자주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매회 출제돼서 다루어야 되는 유형이니까 수태 시제. 자, 동사에 어법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수태 시제라고 하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가니까 자, 요거는 ABCD가 다 전치사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뜻이 서로 달라요.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그 as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로도 뭐 토익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쓰이는데 자, 지금 뭐 그 접속사로의 as의 5가지 혹은 6가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다 나열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실전 강좌라 그건 하지 않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전치사로 사용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A번이나 D번이 골칫거리예요. 왜냐하면 뜻이 한 40가지쯤 되고요. 토익에 나오는 것만 해도 벌써 6, 7가지가 4가 나와요. to도 마찬가지로 대여섯 가지가 토익에 나옵니다. 그냥 to 하면 어디로, for 하면 위하여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절대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죠. 자, 그런 문항도 물론 출제가 되긴 하겠지만 자, 특별한 용례들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출제되죠. 저거를 뭐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대 전치사라고 해요. 근데 거대 전치사를 지금 우리가 뭐 여기서 지금 뭐가 나온다를 또 다 얘기하다 보면 한 문제 해설하면 뭐 한 30분, 40분씩 걸리기 때문에 자, 그거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여러분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효율을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치사 편에서 그룹으로 몰아서 공부하고 싶으시면 자, 오늘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토익 목표 달성 코र्스 있잖아요. 그 환급 과정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안에 그런 내용들이 뭉태기로 기본 개념 딴 강좌에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때 여러분들이 좀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B번과 C번은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C번은 전치사로서 자격의 의미로 주로 쓰여요. 뭐뭐로써 이런 뜻으로 주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같은 경우에 어디에 위로 이렇게 쓰이죠. 물론 up은 부사로도 많이 씁니다만. 자, 그러면 이 자리는 전치사 자리는 맞답니까?
자, 여기 보니까 뒤쪽에 명사가 나와 있고 선택지 중에는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는 수밖에는 없어요. 이렇게 묶어가지고.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를 끝냅시다. 자, 그럼 전치사라고 하면 이제 뭐예요? 이거는 또 어휘 유형의 문제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해석 접근을 통해서 이제 답을 찾아 나가시는데, 자, 어때요? 이 사람이 지시를 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자, 찾아보라고요. 뭘 찾아보라고요? Missing files를 찾아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통해서 가시면 한국말로 뭐뭐를 뒤져서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에 전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자, 왜? 을로 해석되는 거를 우리는 목적어라고 하고 목적어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원래 구성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어 단어와 한국말의 어감이 똑같이 그렇게 다 일치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근접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자동사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타동사라고 느낄 수가 있고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타동사라고 생각하는데 자, 뭐 원어민들은 자동사라고 느끼는 아주 극히 일부의 동사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일치합니다. 그래서 쓰다라고 하면 뭐뭐를 쓰다기 때문에 write something이라고 제대로 써요. 그런데 일부의 동사들은 그 뉘앙스가 느낌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자,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수거처럼 그 덩어리를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수거처럼 외운 덩어리가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거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많이 봤어요, 못 봤어요? 되게 많이 봤죠. search for. 맞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A번으로 쓰셔야 됩니다. 한국말로는 뭐뭐뭐를 찾다, 뭐 뒤져찾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어민들은 이렇게 느끼나 봐요. for 이하를 찾기 위해서, 그죠? 예, 뒤지다, 막 뒤져보는 거예요. 요런 느낌의 동사인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말로는 뭐뭐뭐를 찾다.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계열의 동사들은 자, 한국인 입장에서는 외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를 들어서 dispose가 버리다, 처리하다의 뜻인데요. dispose A 이렇게 안 쓰죠. dispose of A 이렇게 쓰죠. A를 버리다,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열의 동사들은 여러분들이 자, search for 계열의 동사라고 명명하셔도 되고요. 앞으로 이런 계열의 동사들은 익숙한 것들은 뭐 당연히 알겠지만 wait for 이런 거 알잖아요.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그런데 익숙치 않은 것들이 나오면 달달달 달달달 달달달달 달달달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서 활용하시는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요. 다행히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덩어리 표현이어서 우리 눈에 많이 익어 있어서 찾기가 굉장히 수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거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앞쪽에서부터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in the storage room이라고 하면 그거는 뭐 물건을 저장하는 방이잖아요. 그래서 창고 정도로 할게요. 자, 창고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missing files. 잃어버린 그런 파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찾아보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뭐뭐뭐를 찾다라고 번역되지만 for 이하를 찾기 위해서 뒤지다 라고 하는 원어민적인 뉘앙스구나.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구나.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러분들이 정립하셨으면 다음부터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그룹이 나오게 되면 잘 외워두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do부터 ask까지 냈다다 동사가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기는 동사 자리가 맞다는 얘기고 뜻이 다르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셔야겠죠? 자, 어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어휘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해석을 해보니까 공항 직원들이에요.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된대요. 누구를요? 자, 바로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행동은 누가 하는 행동이에요? workers가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행객들이 이거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따라서 이것은 지금 목적어의 행동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문법적으로 목적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자들이 뭐 하도록 종종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까? 그들의 길을 어떻게 할까요? 길 찾는 거죠. find their way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자, 제2 공항터미널 인천에 지금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터미널을 이제 헤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한 터미널까지 가는 길을 갖다가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된다. 자, 이기 때문에 정답은 B번으로 선택하시는 게 옳겠어요.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 굳이 이제 문법 문제로 전환을 좀 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help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 보호를 취할 때 보호 자리에는 명사나 아니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 이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고 앞쪽에 to가 생략된 부정사예요.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르고,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취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to를 집어넣어서 to 부정사도 쓸 수 있는 특성을 가진 단어입니다. 자, 어휘를 공부할 때는 help 같은 단어 중학교 1학년 때 외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외운 건 뭐죠? 돕다 라는 의미만 외웠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도 수준이 있어요. 어떤 단어는 뜻만 그냥 툭 외워두면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지장이 전혀 없는 단어가 있는 반면에 사용법을 정확히 익혀놔야 앞으로 영어를 구사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은 토익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르실 때도 도움을 받으시고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뜻만 드리지 않고, 자,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적어놨다가 리뷰를 여러분들이 잘 해두시면, 자, 나중에 이제 어법 문제로 이게 전환돼 가지고 이 자리에 빈칸을 주고 이렇게 뜻이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가 다른 find, finding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help는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와 to 부정사를 둘 다 취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정답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실 수 있는, 자, 그런 이제 그 변형 출제가 됐을 때도 맞출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추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101번부터 105번까지 5문항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를 지어볼 테니까요. 자, 잠시 이제 그 강의 들으시느라고 피곤하셨던 학생들 화장실도 좀 갔다 오시고, 자, 그리고 돌아오셔서 다시 6번 문제부터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자, 106번부터 110번까지 후반부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체됐기 때문에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106번은 A, B, C, D의 선택지를 보니까 서로 품사가 같지를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기는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빼고 나면 얘가 주어네요. 그래서 이곳에 personnel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지금 자, make pickups라고 해서 목적어와 함께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단어짜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자리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 부사는 누구죠? D번이죠. 자, 그래서 106번 문제는 D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주어와 동사 사이에 한 단어짜리 수식어구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100% 부사고요. 두 단어 이상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는 원칙이 있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역할을 하겠죠. 자,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부사를 품사 중 찾아서 써라라고 하는 유형은 토익의 고전이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자주 되니까 확인만 간단하게 해두시면 되겠어요. 난이도가 낮은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해석하고 끝낼게요. Delivery personn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personn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사과라고 할 때 인사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일단 자, 두 번째는 직원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선 직원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Delivery personnel이라고 하니까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이 되겠죠, 이 회사에. 자, 그분들이 픽업을 합니다. 픽업이라고 하는 행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픽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deliveries, make deliveries라고 하면 배달이라고 하는 행위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픽업과 deliveries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물건을 픽업해가지고 배송까지 한다는 얘기죠. 자, 요걸까지 합니다로 번역하세요. make라고 하는 단어는 변신의 천재입니다. 뜻이 굉장히 많죠. 몇 시와 몇 시 사이에? 바로 between the hours of 8 a.m. and 6 p.m. 그래서 오전 8시와 6시 사이에 그런 시간 있죠. 자, 그 시간 사이에 자, 배송도 하고 픽업도 합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7번으로 가시면 A, B, C, D의 선택지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뭐 근데 다 접속사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일단 접속사인데 요 세 개는 뭐죠? 예,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가 and, or, but, so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nor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좀 추가 설명이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 문제다 풀고 추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A와 C와 D는 등위 접속사입니다. 등위 접속사는 어디 못 나오죠? 맨 앞에 못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 혹은 연결하고자 하는 A와 B 사이에만 등장하기 때문에 자, 못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뒤쪽에 지금 주어 동사가 나와 있고요. 앞쪽에도 주어 동사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접속사가 나와야 되는 거는 분명한데 앞쪽 문장도 어때요? 주어, 타동사, 목적어로 완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는 등위 접속사가 나와도 되지만 뭐가 나와도 돼요? 부사절이 나와서 이렇게 수식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if가 명사절로 사용되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를 이라고 쓰이고 부사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라면의 뜻으로 쓰이죠. 조건의 접속사로 쓰입니다. 자, if는 명사절과 부사절로 둘 다 쓰일 수 있지만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고 하는 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A, B, C, D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렇다면 답은 무엇이랍니까? 자, 바로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등위 접속사 들어가도 좋고 자, 부사절의 접속사가 들어가도 좋아요. 어휘 문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고객들은 상품을 반송해도 좋은데요. 자, it has not been used. 사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in its original packaging. 그래서 원래 포장 상태 있죠? 그 안에 있으면 자, 반송해도 된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정답을 여러분들이 B번으로 골라내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자, 납득이 되셨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nor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nor는 도대체 뜻은 뭡니까? 우리가 neither A nor B 이거는 많이 봤는데요. 그죠? 그 부분은 저도 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nor가 뜻이 뭐예요? 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답변을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 nor의 뜻은 자,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nor는 and, not의 뜻이에요. nor는 and랑 똑같은데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not이라고 하는 자, 부정어가 뒤에 붙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nor가 neither A nor B에 자, 세트로 쓰이는 접속사로도 자주 쓰이지만 자, 토익에서는 사실은 거의 그렇게 쓰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등위 접속사로서 nor가 출연했던 적도 두세 차례 정도는 있어요. 지난 한 15년의 히스토리를 쭉 긁어보면.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나오게 되면 맞추시라고 지금 변형 가능성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뜻이 이렇다는 사실을 1차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뒤쪽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 동사 앞에 뭐가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not이 있는 거예요. no를 쓰게 되면 그 앞에 not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저게 무슨 의미죠? 바로 부정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부사가 자기 문장의 맨 앞으로 튀어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발생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John Kim, 제가 John Kim이에요. 자, John Kim does not want, 죄송해요. 자, John Kim does not want to go to the part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지금 막 입이 막 꼬였어요, 제가. John Kim이 그 파티장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John Kim does not want to go to the party. 그 다음에 자, nor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갈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자, nor 다음에 자, not은 일단 쓰면 안 되죠. nor 다음에는 이미 not의 개념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어때요? He cannot go to the party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써요? nor can he 이렇게 쓰면 돼요. 나머지 중복되는 건 다 생략해도 좋습니다. 등위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니까 긍정의 can을 써도 부정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주어 동사가 바뀌어야 된다는 특징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모조리 여러분들이 다 인식하고 있어야 이 nor를 혹시라도 등위 접속사로 시험 문제에 출제됐을 때 정답으로 골라내실 수 있다는 거죠.
두세 번 나왔었습니다. 자주 나오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사실은 고득점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려봤어요. 됐죠? 혁보여서 죄송해요. 자, 108번입니다. ABCD의 선택지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리고 품사가 서로 다른데 이 자리는 누구 자리예요? 아, 여기 비동사가 있고 보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보호 자리에는 누가 나오는 게 맞습니까? 보호 자리에는 당연히 명사나 형용사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명사나 형용사가 되게 많아요. 이게 지금 급수만 다르지 다 형용사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뒤에 뭐가 보여요? 요게 보이죠. than이 나오면 그 앞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더 어떻다.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이 정답이기 때문에 답은 여러분들이 C번으로 쓰는 것이 옳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정답을 찾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요. 쌤, 여기 ing가 왜 붙어 있나요? 그럼 lower가 동사도 되나요? 이런 예리한 질문 환영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토익에서는 lower라고 하는 단어가 low의 비교급으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 한 반반쯤 되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반은 lower가 단독 동사로도 쓰여요. 뭐뭐를 낮추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도 꼭 이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런 선택지를 그래서 그렇게 예리하게 보고 넘어가는 학생들만 그런 정보를 취득하고 가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에이, 로워는 형용사의 비교급이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쟤를 갖다가 소거하고 난 다음에 왜 답이 안 보이지? 쩔쩔쩔쩔 매고 이런 사태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야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갖다가 적절하게 활용해서 Part 7에 여러분들이 많은 텍스트를 그렇게 읽는데 투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목표는 왜 이렇게 꼼꼼하게 수업을 하고 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하냐면 결국 Part 7의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시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푸는가가 고득점의 관건이기 때문에 제가 빨리 풀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드리고 추가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꼼꼼하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숫자가 되겠습니다. 참석자의 숫자가 어디에? 이곳에 참석한 사람들이겠죠. 스프링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참석자의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slower, 더 낮았다. 뭐보다? 예상되었던 것보다 더 낮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into부터 시작해서 past까지 전체가 다 전치사일 수 있죠. 자, 물론 이 중에 over는 부사로도 쓰이는 용례가 많고요. past 같은 단어는 원래 과거의 뜻으로도 쓰고 과거의라고 하는 뜻으로도 쓰죠. 그런데 이 아이는 이제 전치사로도 쓰고요. 심지어는 이제 동사 용례도 자, 사전에는 나오는데 뭐 동사는 이제 거의 우리가 볼 일이 없으니까 자, 사전에만 그 유물로 남아 있는 자, 그런 용례로 두고요. 전치사로도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지나서 몇 시를 지나서 It's 10 past 9 이렇게 얘기하면 9시를 지나서 10분이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나 장소에 쓰는데 시간과 함께 쓰일 때는 특정 시각이 반드시 와야 돼요. 알겠죠? 네. 월요일을 지나서 이럴 때 안 써요. 그래서 자, 10 past 9처럼 몇 시의 시각을 나타낼 때만 씁니다. 몇 시를 지나서 이런 표현이 되죠. 자, 그리고 그 뭐 into 같은 경우에도 뭐 범위가 넓지 않은 전치사니까 into는 상태의 전환을 나타내죠. 그래서 A의 상태에서 B라고 하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 것.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주로 쓰고요. 혹은 위치를 나타낼 때도 A라고 하는 곳에서 자,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개념으로 써요. 그래서 위치와 상태의 개념으로 주로 쓰고요. 어몽은 이제 사이를 나타내는데 얘는 항상 확인하셔야 될 게 뭐예요? 플러스 셋 이상의 복수명사가 뒤에 나와야 된다. 셋 이상 누구누구 사이에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over는 뭐 뜻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하는 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어휘 문제니까 해석 접근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야겠죠. 그 도시의 newest bakery. 자, 가장 최근에 문 연 베이커리가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slightly, 살짝 이렇게 자, 위치에 있는 것이죠.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그럼 be located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장소 정보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어요? exit number 11이라고 하면 exit는 출구죠. 우리 고속도로에 보면 이제 뭐 나가는 곳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서울서 쭉 가다 보면 기흥도 있고, 그렇죠? 예. 자, 뭐 수원도 있고, 뭐 이런 데가 천안도 있고,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exit number 11이라고 하면 11번 출구면 11번 출구가 단수인데 어몽이 어떻게 와요? 그 11번 출구 안쪽으로 막 이런 거 위치해 있습니다? 적절치 않죠. 11번 출구를 지나서 자, 요 slightly는 살짝이니까 약간 지나서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지금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서의 past가 출제가 된 것이고요. 자, 정답은 이제 찾았는데 그럼 past가 등장하는 빈도수 얼마나 자주 등장하느냐라고 했을 때 past가 이렇게 장소의 용례로 등장하는 것은 정말 한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interstate라고 되어 있는데요. inter는 사이잖아요. 주하고 주 사이에 있는 고속도로를 우리가 interstate라 그래요. interstate highway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주 간 고속도로 위에 있는 11번 출구를 지나서 살짝 지나서 위치해 있는 것이 새로운 빵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10번 가겠습니다. A, B, C, D의 선택지를 보면 품사가 서로 같지 않죠. 어떤 품사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여긴 단서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타동사, 형용사. 자, 그리고 명사가 없죠. 이 자리는 명사 자리고요. 선택지 중에 명사는 누구밖에 없나요? 바로 C번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는 1초 내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정보를 드려야 될 것은 요거 두 개가 형용사 자리에서 함께 자, 어휘 문제로 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tive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경향과 성향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상상력이 풍부한 이런 뜻이고요. 자, imaginary라고 하면 자, 요거는 그 가상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개의 의미 차이를 잘 구별해 두시고 하나의 뿌리를 가지고 형용사가 두 개 이상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들 항상 시험 문제에서 눈여겨보는 단어니까 토익에서 눈여겨보는 단어니까 여러분들도 잘 익혀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마무리하고요. 해석하고 끝낼게요. come up with는 생각해내다 이런 얘기죠. plots.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어떻게 생각해냈는지를 질문받았을 때 자,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용하더라. 뭘 이용합니까?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이죠. 뭐 하기 위해서? original stories라고 해서 자, 원래 그런 독창적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상상력을 이용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1강의 열문항에 대한 해설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열문항 정도 여러분들 쭉 풀어보시면서 정답을 내는 것도 뭐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이 과연 그러면 최적화되어 있었느냐 여러분들께서 라고 하는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피셔서 거기에 만약에 약간의 시간이 더 이제 걸릴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다면 저의 설명을 여러분들이 경청하셔서 자, 수정들을 조금씩 좀 해보세요. 그래서 최적화 시켜내시는 것이 결국은 Part 7에서 시간을 우리가 더 확보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긴 강의였는데요. 1강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두 번째 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